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죠.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결재권자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모든 결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언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 10여 차례나 증인으로 불려갔던 유동규 씨는 본류 재판에 이재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변려왔는데 직접 신문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유동규를 직접 신문하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 정민용, 정영학, 유동규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김만배 등이 구성한 성남의떨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사업이 민간업자들만의 모의로 성사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과 정진상도 개입했을 것이란 것이 대장동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인데 이재명이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증인 소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 그리고 법정 또는 신문 장소로 강제 구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은 아마 다음 주 26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오금이 저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신변 위협을 이유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잠적해오던 이재명이 오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회의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핵무장론을 꺼낸 허장성세 때문으로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점령군인이 주한미군 철수가 어떠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런 사유를 적시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한미동맹의 신뢰 운운하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 이재명은 또 여권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가 아닌 위험국가로 지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지금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더라면 100번이라도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했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각하나 기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헌법재판관들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일 것이란 추측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오늘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라는 중차대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며칠 동안 칩거 기간 동안 아마도 문형배 등과 내통하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던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정형식 재판관이 절차적인 흠결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문영배 등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중도 보수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압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자 의원이 이재명을 그야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말끝마다 이재명을 형사피고인, 범죄피고인으로 지칭하면서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도 29번의 탄핵에 23번의 특검, 38개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려 했고, 국회와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의 주요 수사활동을 마비시키고 치안 공백을 초래시킨 사람이 바로 내란범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또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정치를 실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회성운을 자행한 것 역시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재명을 직격하는 이미자 의원의 비대위 발언입니다.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먹사니즘, 잘사니즘, 기업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 정책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같습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진작 협조해 줬으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진작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해 주셨더라면 국민의 삶은 나아지셨을 겁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정부가 하려는 것마다 발목 잡지 않았더라면 청년들의 미래는 좀 더 밝았을 것입니다.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 추진 과제들을 박살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감옥 가기가 매우 두려워서 그랬지요.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랬지요. 아니면 이참에 깽판 지고 대통령 되어보려고 그랬나요? 이제는 대통령이 다 된 양 헌법 84조를 자가동력 다수설로 둔갑시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등 김칫국을 팍팍 마시고 계시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 범죄 피고인이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첫째,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 38개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둘째, 국회와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으로 경찰의 중요 수사 활동을 마비시키고 치안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셋째, 노동계 내 종북 세력 개입 의혹 등 간첩 문제를 외면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넷째, 국회의 독재적 권한 행사로 정치를 실종시켰습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다섯째, 친북, 친중 경향에 따른 안보 이역과 한미동맹 훼손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무엇이 중요한디요? 탄핵 재판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각하입니다. 감사합니다.